그 전에 미나리의 효능을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미나리는 천연 해독수가 되죠. 특히 이 음식은 어디에 좋을까요? 요즘은 사실은 나쁜 음식을 말씀드리기보단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는 게 빠를 정도로 대부분이 좋지 않은 형태의 음식을 먹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특정한 어떤 음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음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정말 잘못되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소금은 그렇게 유해하다고 해서 피하면서 설탕에 너무나도 관대한 레시피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볶음밥에까지 설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설탕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불편한 감정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너무 포용적으로 설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대병들은 대부분 설탕 과다로 오는 병이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설탕만 배제해서 양념을 하고 제대로 된 염분이 들어있는 된장이라든지 발효간장이라든지 죽염만 사용해도 그 음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쿠킹 클래스라든지 식단 코칭을 통해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그대로 드시되 그 안에 양념만 바꿔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먹을 때 만족감은 찾지만 전혀 유해하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돼지갈비, 설탕에 조미를 하다 못해 절여서 나옵니다. 근데 그런 돼지갈비도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드시는 방법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중조리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조리법을 보면 무슨 볶았다가 다시 또 끓였다가 다시 또 튀겼다가 막 이런 복잡 난해한 조리법이 일반인들이 전혀 따라할 수 없는 하이 테크닉의 음식이 마치 고가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인 것처럼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예술적이냐라고 말씀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건강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불필요한 어떤 조리법이 반복되면서 영양소는 다 파괴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은 완벽하게 산화가 될 수밖에 없죠. 산화된 지방은 세포막을 만들면서 세포막을 더 이상 망가뜨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세포막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방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수한 물질이지만 산화되고 망가진 지방은 우리 몸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필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중조리법의 그런 음식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희 푸드닥터 레시피를 보셔도 마찬가지지만 익히는 과정은 너무 고운 상태가 아닌 익을 수만 있는 상태로 잠깐 먹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익히고 유효 성분이 극대화 정도 할 때만 익힙니다. 일반적으로 맛을 추구하는 레시피는 불필요한 조리법을 반복적으로 복합함으로 해서 재료는 완전히 영양소는 깨져 있고 맛만 추구하는 음식이고 그 자체가 독이라고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즉석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즉석밥이 모든 음식에 제일 나쁘냐 이건 아닌데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반찬은 때때로는 이걸 먹었다가 반찬류들은 제가 만약에 지적을 하게 되면 안 먹을 수 있지만 밥은 매일 먹고 거의 대부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밥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즉석밥을 번들로 사가시는 분들을 마트에서 많이 보고요. 그래도 그것보다 조금 나은 형태는 밥을 하기 싫으셔서 고향에서 어머니가 미리 다 해서 냉동실에 이렇게 한 번 먹게끔 얼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나마 좀 나은 형태인데, 그 즉석밥은 한번 전자레인지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밥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조리된 상태에서 방치된다라는 건 영양소는 다 파괴될 뿐더러 마지막에 전자레인지에 데워지는 과정에서 자연계에 있던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우리 한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양소의 공급원이 되는 밥과 쌀의 형태가 완전히 외계 물질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도저히 해결 불가의 물질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채소밥이라는 걸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밥만이라도 바로 똑바로 해서 드시면 영양 결핍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또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찬까지는 다양하게 해서 드시라고 현대인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발 밥이라도 똑바르게
제대로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요즘 편의점에서 도시락, 밥과 반찬의 가짓수와 종류와 상관없이 한 번에 전자레인지 그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갈 때 그 음식을 드시는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많은데, 물론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가능하다면 유해성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미나리의 효능을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미나리는 대표적인 수생식물이거든요. 미나리가 마른 이 밭에서 자라지 않고 젖은 이제 늪지에서 자라고 그 환경이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나리는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예쁘잖아요. 바로 이러한 수생식물들은 세 가지 효능이 있다고 예상을 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더러운 그 늪지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물을 해독하고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혈관도 깨끗하고 맑게 해주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화분을 다들 키워보셨죠?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시면 물을 적당히 줄 땐 잘 사는데 한번 왕창 주면 오히려 죽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식물은 수분을 필요로 하지만 필요량의 과량의 수분에는 식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생식물은 항상 과량의 물속에 담궈져 있는데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육지식물보다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남는 건 물을 잘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을 잘 빼내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부종이라든지 불필요한 수분을 잘 빼내고 이뇨작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물이라는 어떤 수생식물의 어떤 환경은 사실은 그 차가운 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얼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효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가 더 어려운 곳에 살기 때문에 생명력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는 물에 담겨져 있는 게 그렇게 해피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척박한 환경 속에서 더 생명력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물은 기본적으로 음양으로 구분을 한다면 음이잖아요. 그래서 음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동적인, 양적인 따뜻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떤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어떤 생명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수생식물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나리다. 게다가 미나리는 어떤 혈관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있죠. 미나리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하면 잘 부러지지 않거든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나리와 같이 중간에 판막도 있고, 그래서 혈관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또한 혈관 명약이다 라고, 혈관을 또 튼튼하고 좀 뚫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다라고 좀 상상을 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나리가 특히 또 해독에 이 혈액을 잘 정화하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해독수로 만들려면 무 하나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미나리는 한 단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물은 그 재료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푹 끓여주세요. 그러면 무 미나리 탕이 되는데, 그 물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되면 무와 미나리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강불로 끓이다가 거품이 일어나고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계속 강불로 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약불이나 중불 정도에서 계속 끓여주시면 물은 많이 날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유효 성분만 추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무 미나리탕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죽염이나 죽염 간장, 식초 이런 발효 미생물들을 추가해서 같이 드시게 되면 유효 성분도 훨씬 많아지고 천연 해독수가 되죠. 특히 이 음식은 어디에 좋을까요? 술 마신 다음날 매우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시면 그 천연 해독수 레시피가 됩니다.